이런 경험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막 계속 공부를 하다가 좀 힘드니까 잠깐 멈춰서 핸드폰을 딱 하고 키는 순간 엄마께서 방에 들어오셔서 그 장면만을 보시는 기억이요. 엄마께서는 그 장면을 보신 다음에 보통 이렇게 상황을 유추하십니다. 애가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놀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어떻게 말할까요? 아, 엄마, 나 방금까지 숙제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엄마랑 이런 갈등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엄마께서 좀 화를 내시지 않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욱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다른 생각이 내가 좀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고 오해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좀 갑자기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엄마도 완벽하지 못하잖아. 엄마도 나에게 계속 화내고 짜증내잖아. 근데 내가 왜 혼자 바뀌어야 하지?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거의 6개월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세바시 캠프에 오게 되었어요. 여기는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토론 동아리보다도 많은 대화가 오가는 곳이었고, 또 제가 보았던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스피치, 즉 말하는 것에 대해 진심이신 선생님들께서 계신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말하는 방법, 아니면 또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대화하는 방법 등 많은 말하기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강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묻어두지 마라라는 내용의 강연인데요. 여기에서 강사님께서는 좀 힘든 일 아니면 화나는 일 등 너의 답답한 감정과 마음들을 외면하면서 묻어두지 말고 좀 스스로 그것을 직접 바라보면서 좀 정리해야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강연을 듣고 나니까 저랑 저희 엄마의 갈등이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대입도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엄마께 서운했던 일, 아니면 화났던 일, 아니면 내가 욱했던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았고, 그것들 지금 모두 쓸어내버리듯이 여기 무대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함께 좀 정돈된 머리로 좀 진솔하게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된 대화가 없다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조금 멋있게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대화의 부재가 갈등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여기 위쪽에 우리 아이가 세상을 바꿀 주인공입니다. 거창하죠? 조금 부담스럽네요. 하지만 제가 이 스피치로 세상은 바꾸지 못할지언정 한 사람, 딱 한 사람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모두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제가 무슨 표정인가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해요? 아, 눈 감아주셔야죠. 하나도 안 보이실 겁니다. 이제 눈 뜨셔도 좋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으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화를 내는지 앉아 있는지 뛰고 있는지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본다는 것은 곧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죠. 관심을 가지고 눈을 보고 마주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그러고 나서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첫 단계는 관찰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다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말은 듣기만 하면 다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말을 흘려들을 뿐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행동 또한 보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서먹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일상을 반복하던 중 세바시 캠프에 오게 되었고 메이즈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일종의 미로찾기 게임인데요. 다만 이 게임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눈빛과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틀린 답이었을 때는 표정으로 그 친구가 슬퍼하는 것을 알아채야 했고
정답이었을 때는 모두가 폴짝폴짝 뛰고 행복한 듯이 웃으니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급한 손짓은 이 활동의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말을 못하는 상황에 와서야 표정, 눈빛, 행동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활동으로 공감하고 싶다면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천해봤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더니 더욱 신나서 더 많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막히던 대화가 슬슬 풀렸죠. 여러분도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관찰하세요. 눈을 맞춰주고 표정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공감하는 대화의 첫걸음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네, 오늘 집에 가셔서요. 물론 집에 가는 길도 좋고요. 네모난 핸드폰 화면이 아닌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을 꼭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MBTI가 E일 것 같으세요? I일 것 같으세요? 네, 저는 I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새학기를 생각해보면 전 반배정이 어떨까 하며 떱니다. 친구가 날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그 친구에게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항상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용기 내서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친구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도 껴줄래? 라고 한 번 용기 내어 말해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이 세바시 캠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설고 어색해서 내향적으로 굴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친구들과 어색했습니다. 용기 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저를 편하게 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세바시 캠프가 더욱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저처럼 용기 나지 않고 두려울 때 딱 한 번 꾹 참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러면은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